반갑습니다. 오늘은 동포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업공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산업공상은 직업 아니겠어요? 직업인데 우리 한국은 17,000종의 직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직업이 있을 거예요. 아주 발달한 선진국은 30,000종의 직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나눠서 산업공상이라고 하지만은 직업이 참 한없이 많아요. 근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직업이 더 세분화된다고 그러죠. 학자들은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처음에 농사를 지으면 평생 농사를 짓고, 처음에 공장에서 일하면 평생 공장에서 일하고, 평생 선생으로 있으면 평생 선생으로 있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자꾸 문명한 사회가 돌아오고 사회가 발전하면은 직업을 두세 번 바꾼대요. 두세 번 바꿔야 살아. 그렇게 자꾸 변화가 많아. 직업의 종류도 그렇게 많아지고. 물론 그런 사회가 온다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생존해가는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참 아주 세분화되고 변화무쌍한, 늘 변화되는 그런 세태 속에서 삶을 유지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되는 세상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잘 적응해 가면서도 정신만큼은 늘 자리리타 자각각타 이런 정신으로 산다면 어떠한 직업을 가질지라도 어떠한 사회에 몸을 들지라도 항상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우리 불가의 예를 들면, 우리는 크게 보면 불가죠. 불교 계통이에요. 불교 계통이요. 그래서 늘 불가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이제 불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 집안으로 생각하고, 불교하고 원불교를 이렇게 한 집안으로 생각해야 돼. 두 집안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 원불교도 잘못하는 점이 있지 않아요? 자꾸 잘못하는 점을 말을 해서 시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원불교가 성장하지. 항상 태박교 안에 있으면 성장을 못해요. 그런 것처럼 불가라고 한다면 원불교, 불교, 불뿐만 아니라 또 이제 불교를 중심한 그런 모든 종교가 다 불가인데, 여기에서 말이죠, 서로가 서로 잘못된 걸 이해하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가는 방향으로 노력하자 해가는 말을 함으로써 원불교도 잘 되고 불교도 잘 되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다른 종교를 험담을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크게 잘못된 것이죠.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죠? 무엇이나 자리리타 자각각타, 서로 깨우쳐지고 서로 돕고 서로 관계를, 이런 관계 속에서 발전해 가야지, 내 집은 내 집이고 네 집은 네 집이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은 내일이다, 이런 국한을 정해놓은 국집된 생각을 타파하고, 우리는 탁 열려서 너하고 나하고는 한 집안, 또 저쪽 집하고 우리 집하고도 한 집안, 이렇게 그런 통개념, 유통된 개념으로 자각각타 자리리타로 산다면 종교끼리도 화목할 것이고 개인끼리도 화목할 것이고 다 그렇게 잘 되리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이 동포 어느 관계는 꼭 동포끼리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가 다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되리라고 그리 생각해요. 불교에도 본래 자타분리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도 자타분리, 나하고 너하고는 본래 둘이 아니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성도 오신 후에 녹야원에서 불교를 탄생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계시고 제자가 있고 회상이 있고 삼합, 불타하고 제자하고 회상, 삼합이 이루어진 불교 교단이 되었단 말이죠. 녹야원에서. 이 땅에 불교라는 교단이 생겼어. 이제 녹야원에서. 생겼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지? 이제 각자가 교화할 대로, 포교할 대로 가거라.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뭐라고 하셨던 거니? 둘이 가지 말고 홀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비유담을 웹불소, 네팔에 가면요, 코뿔소가 있어요. 코가 하나예요, 이렇게. 쭉 뿔같이 뻗은 코가 하나예요. 그럼 코뿔소. 나는 웹불소는 못 보고 코뿔소는 가서 보았는데, 그렇게 웹불소로 가라. 웹불소처럼 한 길로 가라. 둘이서 같이 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포교를 할 때, 교화를 할 때, 둘이 합력해서 하는 것이 좋겠어요? 혼자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럼, 둘이 합력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 어찌해서 둘이 가지 말고 홀로 가라 그랬을까요? 홀로라는 말은 바로 진리죠. 홀로라는 말은 바로 깨달음이에요. 믿음과 수행이, 신앙과 수행이 홀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죠? 믿음과 수행이 홀로 자리를 지킬 때, 가령 불성하면은, 불성은 하나죠. 그렇잖아요? 인류 하면은, 인류를 너와 나 하고 생각한다면 둘이죠. 천만이고. 그런데 온 인류를 하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죠.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홀로 가라는 말은 꼭 두 사람이 가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 진정한 뜻은 그 홀로 자리를 잘 지켜라. 그이죠. 홀로 자리를 잘 지켜라. 섞지 말아라. 둘로 흩어지지 말아라. 혼합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런 정신을 깨워서 살아라. 그 말씀이죠. 그런 그 부처님의 참 뜻을 이해할지라도 이 전체 중생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다 하는 이념으로 상생상화하는 그런 자리리사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는 거이죠.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포 피운의 조목을 말씀하셨거든요. 동포 피운의 조목. 조목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개념적으로는 다 설명을 했으니까. 피운의 조목은 산원공상이 어떻게 은혜가 되었는가 하는 뜻이에요. 산은 배우고 연구해서 학술로 또는 학술을 하고 또 정사를 하고 학술로 연구해서 학술을 발전시키고 또는 정사를 하고 학술과 정사로 우리를 지도 교육하여 주는 것이 선비사, 사는 사인데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말을 앞세우지 마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건 허무한 것이죠. 말을 앞세우지 마라. 그런데 말이죠. 말 안 하고 소통 안 하고 오면 살겠어요? 그죠? 말 안 하고 사는 사람하고 말 하는 사람하고 살아보라면 누구하고 살라는가요?
그렇죠? 근데 말은 허무한 것이고 말 않는 것이 근본이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교단도 그래요. 원불교 교단도. 말 잘하는 것은 헛개비다. 이렇게 말한다면 되겠어요?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말 잘하고 말 못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고 말 잘하면서 그 근본이 하나짜리를 지키는가, 불성을 지키고 이론상을 지키고 회상을 지키고 그런 정신이 투철한가 하는 것이 문제지 말 잘하는 것이 문제가 말이죠. 만약에 말을 안 해봐요. 교단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말 잘하는 건 헛개비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 말을 주장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주장하면 이것은 선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선만 닦으면 되나요? 그죠? 대종사님께서 수양연구요론을 말씀하실 때 선을 주장하셨죠. 인생이라는 것은 수양하기 위해서 인생이다.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수양이란 왜 하는가?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양이란 왜 하는가? 연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는 왜 하는가? 연구라는 건 해와 복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양의 근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좌선만 잘하는 사람은 그 훌륭한 사람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성립되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입장만 고수하고 저가 하는 것은 반대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그래요. 원불교인데 원불교 입장만 세우고 불교를 배척하면 원불교 잘 되겠어요? 잘 되지 못해요. 원불교하고 불교하고 한 집안 이런 정신으로 서로 돕고 서로 잘못된 것은 서로 고치고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것이죠. 배척하고 원불교만 독불장으로 나온다고 잘 되는 거 절대로 아니다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산업공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 통달된 개념으로 우리가 잘 살아간다면 서로 은혜가 돼서 산업공산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 장사가 없어봐 되겠어요? 장사 없는 세상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학술하는 정치하는 이런 분들이 없어봐 또 되겠는가 말이에요. 또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없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와 같이 산업공산이라는 건 지금 원리요. 그런데 이 산업공산이 서로 어울려서 서로 돕고 이러는 관계 속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도 서로가 특성이 있어서 화타오님 특성이 있고 제 특성이 그러잖아요. 특성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특성끼리 서로 모아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래서 원만한 것을 이루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대종사님께서 그러셨대요. 속마음대로 속마음 누가 그러는 거니? 그저 내 포포가 금방 생각이 안 난다. 원로 교우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대종사님 모실 때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다 받아주셨다. 다 받아주셨다. 근데 속마음은 다 있었다. 아시겠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렇게 아니야. 다 받아주지만 속마음은 다 있으면서도 전부 받아들였다. 이런 인상을 받았다는 그때 이제 추모담이라고 할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은 일이 있는데 그와 같이 하셨다고 말씀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할 때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배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부 다 각자별로 특성이 있고 특성끼리 모아서 그 원만성을 이루는 것인데 특성이 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그는 통달한 하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동포은혜 관계가 그런 거예요. 동포라는 건 서로 다른 거예요. 같지 않아요. 서로 다 달라요. 같지 않지만은 동포와 관계를 지으려면은 그 다른 것만 보지 말고 하나인 것을 보고 그런 테두리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고 은혜를 입고 그리 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농공상, 농은 또 이제 농본지 천하대본이라고 농사가 제일이라고 한 것도 옛날부터 있어 왔잖아요. 공은 물론 그렇죠. 사농공상이 다 그렇다 말씀이죠. 그런 그 세세한 얘기는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사농공상이 그와 같이 서로 은혜를 끼쳐주는 가운데 우리가 삶을 유지하고 산다 그러짐과 동시에 사농공상뿐만 아니라 금수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니라 이 말씀을 붙인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인가 모르겠어요. 금수초목까지도 금수초목 관리를 잘해야 돼. 사람이 잘 되려면 만약에 인류가 금수초목을 관리를 잘못하면 인류 전체가 멸망해. 아시겠죠? 인류라 하는 것이 금수초목에서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쭉 진화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머리만 두고 아래를 잘라버려 봐요. 그거 살겠어요? 그렇잖아? 그와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인류 뿌리가 말이죠. 저 금수초목에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올라왔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신령스러운 음양상승과 조화의 원리가 갑자기 뭘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이걸 그냥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것을 설할 때 사람을 그냥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다니, 입김을 불어넣어갖고 만들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은 이건 말이죠. 자연의 이치로 볼 때, 이론상의 이치로 볼 때 순리자연한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지 이소성대의 원리로 만들어진 것인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이 말을 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거 우리 외도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근데 이것이 불교 철학이에요. 이소성대. 이게 대종사님의 정신이에요. 모든 것은 이소성대로 되어 있다. 작은 것이 커진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순리자연한 가운데 이렇게 인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 단계, 짐승의 단계, 초목의 단계를 잘라버리면 되겠어요? 인류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포운을 생각할 때 금수 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나니라 그물조망을 넣은 거예요. 초목을 함부로 하면은 인류가 살 것 같아도 못 산다고 말이죠. 초목뿐만 아니라 그 물질의 세계도 그래요. 물질의 바다, 흙, 이거 함부로 해봐요. 인류가 살까요? 못 사는 거예요. 전부 이 영기질, 이 삼합이 사람이 되고 삼합이 우주가 되었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딱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영기질 삼자가 합일이 돼서 우주가 되고 사람이 되고 천지만물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호해야 될 의무가 그 주인한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잘해야 돼요. 가정도
한 사람이 잘하면 가정이 원만하죠. 응? 가정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가정이 불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수초문까지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되었나니라 그랬는데, 그저 천도교에 이런 그 법담이 있어요. 천도교에 그 최수은 신사가 이제 영어 생활을 했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는 그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대구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해월 신사가 이제 배우러 갔어, 감옥으로. 어? 감옥으로 가서 배우러 가니까, 이 담배대에다가 말이죠. 글을 써서 넣어서 준 거예요. 나중에 와서 읽어보니까, 빨리 피어라. 빨리 피어라. 여기 머물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안 도망가면 같이 죽으니까 빨리 피어라. 그런 말씀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최수은 해월이 그러니까 늘 이제 피난다. 이제 그 잡히지 않으려고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갯가를 지내가 됐어. 바닷가를 지내가 됐어. 근데 바닷가에서 여인들이 고기를 잡아서 먹어. 고기 잡아 먹고 있었어. 근데 그때 이제 해월 신사가 제자에게 하는 말씀이 하늘님이 하늘님을 자신다 그러더래. 그게 법담이야.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 여인들이 고기를 잡아 먹는데 하늘님이 하늘님을 먹는다. 그런 법설을 했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은 저 여인들도 다 하늘님이고 저 먹임을 당하는 고기도 다 하늘님이다. 다 하늘님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동포라는 개념이 전부 이와 같아요. 사람이나 금수나 초목이나 모두가 다 한 포태, 법신볼 사언의 한 포태에 있다 그 말씀이죠. 생명체예요. 그러므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좀 더 폭넓게 넓은 의미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도와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산원공상의 그 동포 은혜 피은의 조목, 티은의 그 은혜 조목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 그 각 항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늘 생략을 하고 개념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요한 말씀은 동포 보훈의 강령이에요. 그렇다면 동포 보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그 동포 은혜를 잘 깨달은 사람을 동포에게 보훈을 할 때는 어떻게 보훈해야 될 것인가? 대체적인 큰 뜻으로 말씀하시기를 동포에게 자리리타로 피은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입고자 할진데 산원공상이 천만 학술과 천만 물질로 서로 교환할 때 그 도를 채받아서 항상 자리리타 할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산원공상은 서로 직업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자리리타로서 교류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동포보훈의 강령. 이렇게 하면은 바로 동포보훈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과거에는 정치라는 것은 약자를 착취하고 그랬잖아요. 약자를 착취하고 그랬죠. 지금은 전혀 반대가 되었죠. 또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그냥 속여서 취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인류는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이제 법령이 나오고 또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실력 앞에 평등한 낙원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동포은혜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가령 한 가정이면은 가장의 아래에 있는 가속이 전부 평등한 입장에서 주종의 입장이 아니고
평등한 입장에서 자리이사 자각각사로 생활할 때 그 가정이 낙원을 이루는 것이고 가부장 제도로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가부장 제도로 누가 누구한테 명령해서 뭘 한다 하면 가족이 듣지 않아요. 옛날에는 들었죠. 옛날에는 예 하고 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항을 해요. 뭐 명령하는 체제로 듣들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일수록 자리이사 자각각사의 동포의 그런 신념으로 가족을 다스려야만 잘 화평하다 그 말씀이에요. 가족도 항차 그러거늘 나라가 그렇지 않죠.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위에서 강압으로 무엇을 지시한다든지 하면 듣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문명한 사회가 되면 더더욱 그런다 말씀이죠. 그 동부보훈의 강령은 대개 그려갖고 보훈의 조목, 동부보훈의 조목. 동부보훈은 어떠한 조항으로 보훈을 해야 되는가 그 조목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동부보훈의 조목은 각 조항의 내용은 산업공상의 입장에서 자리이사로 취사를 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자리이사로 너 한번 자리이사로 해봐라 할 때 과연 자리이사로 어떻게 해야 자리이사로 되는 것인가를 확실히 구별이 잘 안 돼. 에? 확실히 어떻게 하는 것이 자리이사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돼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념만 쓰지. 그런데 실제로 거래에 임하는 사람은 그 정신자세가 그렇게 자리이사로 한다고는 정신자세를 좀 세워야만이 거기서 이제 풀려져 나오는 것이죠. 정신이 있어야지. 동부보훈의 조항도 그 세세한 다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그래서 이 동부보훈의 조항은 정확한 자리이사로 하기가 퍽 어려운 것인데 그러나 거래에 임할 때에는 그런 정신으로 할 수 있도록 정신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 사체를 어떻게 해야 자리이사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구별하는 것보다는 그 사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리이사의 정신을 세워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한다면 서로 정확하게 자리이사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거는 충분한 자리이사의 정신으로 한 것이다. 이래 된다 그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것만. 세부적으로는 자리이사에 어긋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일을 취사할 때 그 일을 취사한 정신만큼 정신이 자리이사로 해야 되겠다는 정신이 살아있으면은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은 자리이사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훈의 조목이 그저 불교 조계종에 효봉 스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판사였는데 주임 판사였는데 언도를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형수 판결을 하게 되었는데 그 판결이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기계가 다 알아차리고 다 정보 제공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시설이 빈약했죠. 이제 말 듣고 상황 짐작해서 언도를 하는데 효봉 스님 이 판사로 있을 때 그 주범이 아니요, 진범이 아니요, 진범이 아닌 사람을 진범으로 해가지고 사형 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죽은 것 아니에요? 그런 언도를 해놓고 나중에
진범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어쩔 거야. 당신 생각 잘못, 말 실수로 어문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만 판사직을 놓아버리고 절로 들어간 거예요. 어? 절로 들어가서. 절로 들어가서 이제 그래도 벼로가 이렇게 한번 좌선 자리에 앉으면 움직이도 안 해요. 이게 절구통 스님이라고 그랬대. 절구통이 방아 찍는 절구통. 절구통 놓아두면 그 자리에 앉았잖아. 좌선으로 들어가면 절구통 같이 가만히 앉았어. 그 절구통 스님이라는 벼로를 받을 만큼 아주 진정한 수행의를 밟았어. 대중이 많이 흠모를 했어. 그분이 판사인지도 모르고, 그 이상한 분이 와가지고 지혜가 밝아서 선을 닦을 때 저렇게 전혀 움직임이 없는 자세로 수양을 닫는구나 하고 존경을 받았어. 근데 하루는 한 제자가 와서 다른 사람 비난을 해요. 누구는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러고 저러고 한다. 그 잘못된 비행을 와서 말을 해요. 응? 당신이 옛날에 판결할 때 오판을 한 것도 같아. 비행을 한다고 말하니까 그 효봉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 거니? 너나 잘해라 그랬대. 너나 잘하라고. 그런 말이 유행어가 됐어. 효봉의 너나 잘해라. 그러죠? 사람이 누구를 대할 때나 그 사람은 흠점이 있어.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누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라고 다 잘하는 점만 있을 리가 만무지요. 흠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누구는 이런다, 누구는 이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그때도 그랬던가 봐. 누구는 이런다. 그냥 그 대답을 너나 잘해라 그랬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이죠. 내가 나를 반성할 때, 내가 남을 평가할 때 흠점이 있어요. 그걸 평가하게 되죠. 그리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 말아라. 왜냐하면 이 동포원 보훈에서도 자리있다 자각하다로 하려고 했지만 꼭 다 잘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거기에 흠점이 있을 수가 있어.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대체적으로 그 정신이 살아있으면 자리있다 자각하다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혜로운 깨달은 그런 정신으로 일을 취사했으면 그 취사한 결과에 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리리타로 정신으로 보훈한 것이다. 그렇게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겠죠? 덕타오님 그러죠? 호가 덕타오님이잖아요. 그걸 덕이라고 한다니까. 그죠? 사리간에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따지지 않아. 그걸 덕이라고 해. 사람들은 덕을 좋아해. 나는 내 좀 잘못한 것이 있어. 누가 내가 잘못했다고 자꾸 트집 잡아봐봐. 그 실치고 좀 묻어주면 좋을 것을 그걸 기어이 나부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덕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덕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불가에서는 자비라 그래. 자비. 사람이 좀 자비스러워야 돼. 그죠? 이 자리리타 자각각타가 자비 원천수예요. 원류예요. 원류. 이 사은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자리리타 자각각타예요. 사은의 은혜의 본질이 자각각타 자리리타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지엽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흠을 잡아서는, 결함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금수를 봐요. 고양이를 봐. 아이고, 네가 그래서 고양이가 되었구나. 심란할 때가 있어. 고양이라는 녀석을 꼴을 보면. 우리 원로원도 고양이가 많아. 7마리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많은지. 그러니까 고양이 꼴을 보면 고양이 소리. 그렇죠? 네가 그래서 고양이가 됐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지 말라 그 말이죠. 금수초목을 볼 때 그렇게만 보지 말라. 아시겠죠? 사람은 결함사항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정신이라니까요. 자비정신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줘요. 그러나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할 때는 지공무사, 아주 지극히 공변된 생각 없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저가 그렇게 하는 건 다 받아들여. 너 왜 그렇게 하냐고 시비를 걸지는 않아. 가르쳐주는 뜻에서 하는 건 좋은데 시비를 걸려고 하지는 않아. 다른 사람 자비를 시비를 걸려고 이렇게 껄끄럽기를 하지는 않아. 자비로 다 받아들이죠. 덕으로 품어주고. 그런데 속마음은 가리를 잘 타서 내가 베풀 때에는 지공무사 사과 없이 공변되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유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원만무족 지공무사예요. 이와 같이 동포운에 대해서 보운할 때에도 모든 조항에 한 조항 보운할 때에도 이와 같이 큰 자리에서 자리에 다 자각하고 정신으로 하고 지엽적인 자리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더라도 그것은 눈 감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포배은이요. 이 동포배은에서 이제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은을 하면 참 좋은 일이지만 배은을 하면 그로부터 돌아오는 해독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동포를 대할 때 은혜를 잘 이해를 하면 거기에서 자비심이 나오고 보은행이 절로 나오지만은 이해를 안 하고 사실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뭘 이해를 하면 그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적으로만 받아들여 가지고 그 시비를 논하기로 한다면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은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배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생각해 가지고 배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죠. 이제 동포 배은은 실질적으로 인류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었죠. 인류의 전쟁이라든지 서로 협곡이라든지 서로 잘못되는 일들은 다 동포 배은에서 오는 것들이니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동포 배은은 또 그렇지만 동포 보은 동포에게 보은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결과에 대해서 본문에 동포 보은의 결과에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동포 보은을 한다면 자리이타에서 감화를 받은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할 것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친목할 것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하여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세계가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세계가 돌아온다. 이 동포 보은을 동포 보은의 정신을 잘 깨달아서 그 정신대로 잘 자리리사로 행할 수 있게 되면
남 보기에는 그를 돕는 것 같아요. 속 없이 저 사람을 돕는 것 같이 보여요. 속 없이 저 사람을 이해해주고 허용해주고 그래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이로움이 돌아오고 은혜가 돌아오고 기쁨이 돌아오게 된다 그 말이죠. 보은의 결과는 이 세상은 항상 빼앗기는가 빼앗는가 그런 생존 경쟁의 그런 그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데, 대립 관계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그 강약이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가 서로 상생상화하는, 서로 돕는 관계로 변화된다 이 말씀이죠. 이런 그 아주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개인과 개인끼리 사이에도 그렇고 사회와 사회끼리, 국가와 국가끼리도 경제 위주로 어떻게 하면 너가 잘 살 거냐, 경제 위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강하게 될 거냐, 이렇게 강약 위주로 강자와 약자를 이렇게 서로 대립시키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의 사회로 발전시켜 간다면 그 이제 서로 반목하고 화목이 없을 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보은의 정신으로 보은 정신을 해 나간다면 정반대의 개인 관계, 정반대의 사회 관계를 이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을 관찰해 볼 때는 세상은 동포 보은의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자꾸 동포 배은의 그런 세상으로 되어가. 그러니까 이제 그 화목하지 못하고, 화목한다는 것이 거칠에만 화목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러지 않다고 말씀이죠. 이제 동포 보은의 정신으로 동포 보은의 그런 길로 나아간다면 이런 그 사회적인 현상이 바뀌어가지고 서로 돕는 사회, 훈훈한 그런 사회로 변질될 건 당연하니까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이 자꾸 고해로 들어가지 않도록, 세상이 자꾸 낙원으로, 우리 원불교 그 교단의 전체적인 방향로가 광대무량은 낙원세계거든. 광대무량은 낙원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런 세계로 가려면 이 동포보은의 그 실다운 실행이 있어야 광대무량은 낙원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 말이죠. 그 다음 항이 동포배은의 결과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동포에게 배은을 한다면 모든 동포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며 서로 원수가 되어 개인과 개인끼리 싸우며 가정과 가정끼리 형극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반목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를 보지 못하고 전쟁의 세가 되고 말 것이니라. 배은의 결과는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개인과 개인이 배은을 하면 거기에 그 은혜가 있을 수가 없고 평화와 상생상화하는 그런 기운이 감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론상 법어에서 말씀하신 원망부족 지공무사, 이 법어가 이런데 아주 적실하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을 대할 때나 세상 물적을 볼 때 단체를 평가할 때도 그 단체가 그럴 수가 있나?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어떤 나라를 평가할 때도 그 나라가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평가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를 평가할 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가 많은데 이건 사회 현실이에요. 사회 현실인데 이런 사회일수록 동포 보은의 정신을 살려서
그런 세상을 자꾸 크게 바꿔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그래도 그런 세상을 잘 선도해가고 그런 관계를 그런 그 은혜 관계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먼저 필요한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은 자꾸 그런 이기적으로 실용적으로 이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개인, 사회, 국가 질서를 그 동포의 자리리사 정신, 상생 상황하는 그런 정신으로 크게 탈바꿈해서 변화를 시켜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 동포 보훈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그 꽃을 볼 때에도 검정꽃이 있고 흰꽃이 있다면은 흰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검정꽃을 볼 때 저것도 꽃이냐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 세상 사람을 볼 때에도 저런 사람도 사람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도 사람이냐 이렇게 보아져요. 자기에게 해롭게 느껴진다든지 자기의 감정에 배척되게 느껴지는 사람은 저런 사람도 사람이냐 이리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흰꽃하고 검정색 꽃을 볼 때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검정꽃도 꽃이냐 이렇게 보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검정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 근본을 깨닫고 보면은 검정꽃이 있으므로 흰꽃이 드러나서 서로 좋은 꽃 분위기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의 그 극단적인 편모만 본다면은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씀이죠. 사람을 평가할 때도 꼭 이렇게 돼요.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면은 그에 따라서 자릿하고 정신이 망실되고 배척하는 그런 마음이 앞설 때가 많다고 말씀이죠. 그런 것을 잘 원활하게 관찰하고 법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의 능력을 우리가 갖춰가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에 나오는 은생어해, 해생어은, 은이라는 것은 해독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해독이라는 것은 은혜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은혜 철학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내가 싫은 거, 그러다고 평가되는 거, 그런 거를 접할 때 꼭 싫게만 그러다고만 평가하지 말고 좀 종합적으로 좀 둥글게 감싸는 그러면서 그렇게 포용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보고 내가 밖으로 행동할 때에는 원만 무사하게 행동을 할지언정 밖에서 하는 것을 내가 시비를 가리켜갖고 배척하고 시비를 걸고 그런 사유와 그런 생활을 하지 말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동포 은혜를 생각해서 배척하지 말고 하는 대로 다 수용하되 나는 자리리타의 정신으로 그렇게 잘하라. 다른 사람을 자리리타 자각타의 정신으로 이끌려가면 참 어려워요. 그렇게 되지 잘 안 돼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는 건 국집을 한다면 시비가 나요. 난 싫다. 너 어째 그렇게 하냐. 원망이 나고 시비가 나고 그러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동포의 생활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동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사회에서 사는 동포만 생각하지만은 친족도 한 집안 식구도 동포 아니겠어요? 한 집안 식구도 동포고 저 금수초복도 동포고 전부 생명체라면 전부 동포니까 자리자 자각각다의 근본 정신은 그런 모든 만 생명체를 접할 때 그런 정신으로 해간다면 그야말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이루어지고 은생의 해에서 해독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를 건져내는 그런 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동포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